오늘은 하늘색 엠벨선의 비밀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늘색 엠벨선은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엠벨선의 용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엠벨선의 가장 큰 용도는 바로 추세선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 21선과 61선 중에서 어느 것을 추세선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61선은 둔감한 반면 대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21선은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변동폭이 심해 대세를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선의 장점만을 살린 엠벨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엠벨선은 21선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1선이 가지지 못한 대세 파악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맥주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깜빡할 뻔했네요.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주맥주 주봉입니다. 최근 상황만 보겠습니다.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타점입니다. 보조지표에서도 상승 반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주봉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엠벨선이기에 공중부양선은 지워놓았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엠벨선이 꺾이는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엠벨선 매매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엠벨선이 꺾인 지점에서 무조건 매수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엠벨선이 꺾인 지점에서 61선의 각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란색 원 지점에서도 분명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61선은 급격한 하락 추세입니다. 반면 빨간색 원 부분에서 61선은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이것이 가짜 타점과 진짜 타점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거래량 볼벤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확실한 타점으로 손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캔들이 61선을 뚫고 나온다면 작은 황금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면서 본격적인 1차 상승 구간의 시작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 하늘색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색 엠벨선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신호입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엠벨선이 깨지지 않으면 쭉 끌고 가면 됩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지더라도 엠벨선만 깨지지 않으면 1차 고점까지 끌고 가면 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소니드 주봉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긴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급등한 시기가 있습니다. 잠깐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이 있었네요. 여기까지가 1차 상승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차 조정을 심하게 받았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주봉상에서 타점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2차 상승의 초입입니다. 황금 타점 맞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꺾인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61선도 하락 추세에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밑에 볼벤도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볼벤 천정을 뚫는 거래량도 보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 맞습니다. 61선을 힘차게 뚫고 나온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중간에 매물 소화음봉 2개도 보입니다. 캔들 모양만 보고도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차원에서 공중 부양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보다는 5일선이 매도 타점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불러와 보겠습니다. 5일선이 깨질 때 매도합니다. 이렇게 종목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선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불러와 쓰면 되겠습니다. 혹은 캔들 모양만 보고도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윗꼬리 캔들. 매도 타점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차례입니다. 골파기 공중 부양 지점이 나옵니다. 골파기가 나오면 그냥 아무 때나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설 때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도 됩니다. 혹은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까누니 타점에서 진입해도 됩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타점을 잡을 근거는 넘쳐납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역시 매물소와 음봉 2개가 보이네요.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은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양봉입니다.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전체적인 그림은 N자형 파동입니다. 앞부분을 키워서 제가 또 사선을 그어보겠습니다. (1차) 상승 각도와 (2차) 상승 각도가 비슷합니다. 지금 시점이 2차 상승 중입니다. 1차 상승 길이보다 2차 상승 길이가 짧습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조정이 나올 것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1차 상승의 길이에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어떤 파동을 그려내는지 공부하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봉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엄청난 하락세로 이어졌네요. 최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고점을 찍은 후에 길고 긴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반등을 시작해서 1차 상승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1차 하락이 끝나고 2차 상승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이때 타점을 잡았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겠네요.
캔들이 변동 회기선 위로 올라올 때 타점을 잡고 계속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음봉이 보이지만 변동 회기선이 깨지지 않았기에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장대 양봉이 전고점을 뚫어줄 기세입니다. 전고 라인을 뚫는다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가에는 흐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흐름을 타는 것을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고 기세를 타는 것을 일명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차트는 흐름을 타는 것을 넘어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2차 상승은 1차 상승의 고점, 즉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엠벨선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이기는 했으나 61선이 하방 추세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골파기 지점이기에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나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6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타점입니다. 엠벨선이 아직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으나 61선이 먼저 추세가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습니다. 단기 2평과 장기 2평이 서로 다른 방향의 추세를 나타낼 때 장기 2평을 기준으로 삼아라. 제가 엠벨선은 21선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21선보다는 장기 2평선인 61선이 추세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주가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디 떼거지가 엄청 보이네요. 수면 아래에서 먹잇감을 먹으려고 몰려든 비단잉어 떼거지가 연상됩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까누니도 3개나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면 캔들들이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서면 매도 타점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캔들이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엠벨선이 일종의 변동 회기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매를 할 때 공중부양선을 먼저 봅니다. 골파기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률 100%의 타점입니다. 물론 밑에 보조지표도 확인하고 최저 거래량도 확인하지만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엠벨선이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은 조금 후에 나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조금 늦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캔들이 엠벨선 안쪽으로 진입할 때 타점을 잡아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간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또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중 부양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정확히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네요. 이후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주는 장대 양봉도 보입니다. 중간에 공중 부양선이 깨지는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이 한번 살짝 깨지기는 했지만 엠벨선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세가 좋은 종목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엠벨선을 깨지 않는다. 기세가 좋은 종목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스파이더 패턴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진입해야 한다. 오늘 얻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여러 번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우선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국룰입니다. 오로지 최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최저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은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락의 끝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주가의 향방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잠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신전기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가장 좁아진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줄줄 흐르는 차트도 나오고 이 차트처럼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을 노려라. 오늘 얻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아마 제가 이 차트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면 데드라인이 깨질 때만 해도 더 내려갈 것이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61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합니다. 다시 데드라인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야금야금 상승해서 61선을 뚫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61선을 강하게 뚫어줄 때 타점을 잡습니다.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61선의 하락각도입니다. 잘못된 타점과 올바른 타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61선을 뚫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조정이 한번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합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장대 양봉.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비중을 실어도 됩니다. 이후 매물소와 양봉과 매물소와 음봉이 보입니다. 저는 상승 추세에서 매물소와 캔들들이 보이면 여기를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슈팅 직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발생한 양봉 캔들이 연어 캔들이라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을 뚫어줄 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줄 때 바로 따라붙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옵틱스 주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 구간입니다. 1차 하락 구간입니다. 2차 상승 구간입니다. 2차 상승 구간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 눈에 띕니다.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이며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갔고 살 사람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최근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고점에서 주가의 향방을 판단할 때 주요한 것이 캔들 모양입니다.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는 신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양봉 캔들은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이전 고점과 비교해 볼 때 윗꼬리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공중 부양선을 지워보겠습니다. 한결 낫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올 때 매수하라.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하라.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지점입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것이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 엠벨선의 지지를 잘 받으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엠벨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엠벨선 매매법입니다. 엠벨선은 21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세력들이 21선을 깼다가 반등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엠벨선은 21선을 여유있게 부풀린 선입니다. 엠벨선이 상방으로 살아있으면서 캔들이 엠벨선을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엠벨선이 마치 바구니처럼 물건을 잘 담고 있는 형상입니다. 61선을 뚫은 후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의 예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입니다. 저점에서 이런 형태의 양봉은 매집봉이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알지만 저게 다 손바뀜 현상입니다. 물량을 소화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입니다. 다시 큰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상승세를 쭉 이어가다가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지점이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엠벨선이 너무 공중으로 떠버렸지만 차트를 작게 해서 보면 엠벨선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재료가 소멸하자 바로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최근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엠벨선을 이용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합니다. 매도합니다. 혹은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을 보고 한 타임 전에 매도합니다. 매수합니다. 이게 바로 엠벨선 매매법입니다. 공중 부양선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첫 번째 매매 기법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볼벤 바닥, 그리고 볼벤 상단을 뚫어주는 거래량 막대 그래프. RSI 중심선 돌파. MACD 골든 크로스. 바로 이곳이 바닥에서 최초 상승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아무 생각 없이 1차 상승의 최고점까지 끌고 가도 됩니다. 이 차트에서도 엠벨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다가 최근에 엠벨선이 깨지고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봉에서는 이 지점이 2차 상승 초입이지만 일봉상에서는 1차 상승 초입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1차 최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주봉에서 본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의 내재된 모멘텀과 시황을 분석해보면서 눌림을 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엠벨선을 이용하여 매수매 도타점을 잡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차트에서 대입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네요.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저런 캔들이 계속 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꼬리 캔들이 아니라 도지형 캔들들입니다. 윗꼬리 캔들은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린다는 뜻입니다. 반면 도지형 캔들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런 캔들들이 보인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또 도지형 캔들 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거래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